바로 갑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9시 그 첫 경기니까. 다시 여기 끊었고. 자 갑시다. 방콕 대 요코마리. 이제 방콕은 시즌 그 뭐야 중이고 마리너스는 이제 2월 말인가 저 J리그 K리그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개막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이제 ACL 경기로 좀 치르는데 일단은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해리 키웰, 그 리버풀 시절, 또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우리가 또 박지성이랑 같이 물론 이제 해리 키웰이 끝날 때쯤인가 그때 박지성이 왔었나? 아무튼 뭐 좀 같이 많이 뛰진 않았는데 어쨌든 박지성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키웰도 뛰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감독이 새롭게 요코하마 마리너스, 왜냐면 마리너스가 예전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3년 정도 지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호주 축구 감독의 뽕맛을 본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마 제 기억에 호주 국대 감독 시절에 이제 해리 키웰이 그 사단이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거기서 좀 데려온 것 같고, 뭐 이전에 그 셀틱의 뭐 코치 자격으로 저 브랜든 로저스 레스터 감독이고 뭐 옛날 리버풀도 했었고 그 밑에서 좀 이렇게 경험치 좀 먹고 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감독적인 경험치나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합니다. 해리 큐엘 요코마리에서 거의 첫 도전이야. 이전에 감독 기록은 잉글랜드 엄청난 막 오브 리그 거기서 8경기 무승하고 잘리고 감독적으로는 우리가 좀 해리 키웰이 그 포스텍의 영향을 좀 받아서 공격적인 축구 본인도 공격수 출신이니까 하는 부분 같은데 역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뭐 믿음직스러운 감독은 절대 아니에요. 경험도 없고 이전에 뭐 짧게 했던 경력에 있어서도 성적 개판이었어. 그런 감독이 선임이 됐고 마리너스 쪽에 어쨌든 전력적인 부분이 중요할 텐데 뭐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지난 시즌 굉장히 많았죠. 결국 수비 때문에 우승을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앙 수비 쪽에 부상이나 뭐 측면 수비 쪽에도 장기 부상자들이 많았었고 요코마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비가 좀 박살나다 보니까 뭐 요코 FC와의 더비전에서도 뭐 골 개쳐먹고 지고 뭐 그런 식으로 승점 날린 경기들이 많아서 좀 패배를 했는데 올 시즌에 뭐 적당한 정도의 중앙 수비 자원들을 여기저기서 좀 한 둘셋 데려왔어요. 대신 핵심 자원에 대한 부분은 이탈이 있고 오늘 그리고 여전히 그 중앙 수비 쪽에 에이스 카드인 하타나카가 지난 시즌에 부상당해가지고 또 그 요코마리가 또 고전을 했던 거잖아. 하타나카 아직도 복귀를 못했더라고. 하타나카 중앙 수비 쪽에 핵심 자원이 또 빠져 있고 측면 수비 쪽에서도 지난 시즌 요코마리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전히 부상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요코마리가 수비 쪽에 그래도 부상자가 조금 있긴 하다. 물론 뭐 좀 영입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가락구는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기존에 뭐 좀 핵심 내지 주전 자원들에 대한 결장 오늘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뭐 미드필더나 전방 쪽에서는 그래도 좀 지키는 핵심 자원들은 많이 지켰어요. 용병 쪽에 이제 그 안델수 로페즈나 뭐 얀이나 뭐 엘바르 뭐 이런 애들 다 남아 있고 그 누구야 니시무라 이제 이선 쪽에 오가는 그 또 국내 자원 일본 국내 자원이 이제 또 해외 리그로 이탈한 거 제외하고는 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방콕 원정 날씨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어제 가와사키는 중국이었잖아요. 뭐 비슷비슷한 중국 날씨랑 뭐 다르지는 않겠지. 뭐 저기 좀 동부서부에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었을 텐데 오늘 이제 요코마리는 또 엄청난 더위. 우리 또 지금 겨울이잖아. 아니 이제 슬슬 봄 와가지. 늦겨울이잖아. 봄 와가는데 어쨌든 그런 날씨적인 부분 38도인가 그렇대요. 저희 태국이 지금. 어쨌든 상당한 더위와 또 습도 속에서 싸워야 되는 타이밍에 아직 리그가 시작도 안 한 타이밍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 또 방콕 같은 경우는 그 뭐야 리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방 쪽에 용병이나 뭐 이런 자원들도 지금 뭐 복귀를 하거나 부상이었던 애들도 뭐 그래서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운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고 뭐 들리는 바로는 방콕이 이거 16강 16강이지 16강 이거 대진이 나오자마자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좀 빡세게 요즘 또 그 동남아 축구가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 좀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뭐 국대에서도 그렇고 막 좀 따라오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클럽에서도 그런 또 열기가 또 전해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려워 이 경기는. 그러니까 요코하마리 쪽으로 글쎄요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온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더운 곳에서 또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시즌 시작하지도 않았잖아 아직. 또 새 감독 체제인데 그 감독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아츰과는 인연이 멀어요. 놀랍게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제가 알기로 아츰 16강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 맨날 16강 떨어지거나. 그랬던 팀이거든요. 지난 이제 조별 예선 우리 인천이랑 또 같이 같은 조에 뭐 소속돼 있을 때도 그 조별 예선 당시에 로테이션 엄청나게 그냥 아예 인천이랑 할 때 주전들 쓰지도 않았어요, 형님들. 그때 내가 많이 언급했잖아. 그냥 인천이 그렇게 막 원정 가서도 개학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너스가 그냥 주전들을 안 썼으니까 2군이 나왔어, 2군이. 아침인데 심지어. 거기에 뭐 1.5군 내지 2군 가까이 뭐 아예 벤치 자원들이 다 출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서의 요코마리는 솔직히 저 잘 못 믿겠어요. 이 원정 경기인데다가 이게 그리고 단판 승부면은 당연히 가는 건데 또 홈앤더 어웨이잖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배당 메리트 있는 방콕 프렌 쪽으로 보고요. 준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언어반은 그래도 마리너스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치기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다득점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나사프 대 이제 R라인. 요거 이제 또 저기 서아시아 쪽 저기 이제 중동이랑 저기 뭐야 저 우즈벡 해가지고 이제 또 16강 반대편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즈벡은 아직 저 시즌 개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라인 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시즌 중인데 몇 가지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나사푼이 일단 경기 감각 마리너스랑 똑같이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있을 수도 있고 아라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 일정이나 이런 거 보니까 컵 대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기 나사푸보다는 조금 일정이 타이트한 일정이에요. 뭐 감각적으로는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뭐 재개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그런 부분이라 뭐 주말에 또 일정도 어쨌든 아라인은 잡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나 혹은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 외국인 그 등록 제한이 있거든요, 형님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 라인업이 그러니까 부상을 제외하고서라도 풀 라인업에 갈 수가 없어. 왜냐면은 다 외국인 애들 막 명단 제외되고 어쩔 수 없이 로스터에 들어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좀 로테이션급 용병들이나 해가지고 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명단 제외로 주전급에 있어서도 좀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나사프 쪽에서도 뭐 수비 공격 뭐 미드 할 거 없이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다 좀 베테랑급들 뭐 주전급들에 있어서도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아라인이 그래도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공격력 자체가 상당히 준수한 클럽이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경기 감각적인 측면 아라인이 좀 낫다고 보고 뭐 전력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부분들 물론 원정이긴 합니다만 뭐 그리고 나사프의 주전급이나 좀 베테랑 자원들에 대한 부상도 뭐 5-6명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프렌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요거 아라인 프렌 보고요. 언어반은 그리고 아라인이 워낙 공격적이야. 나사프는 그걸 알고 있고 뭐 좀 굳이 본다면은 다득점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언어반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알파이 대지 알 나스르. 요거 이제 사우디끼리 우리 저기 전북 포항 하듯이 집안 싸움입니다. 알파이 같은 경우 이제 컵 대회 우승해가지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거 뭐 사우디 리그 10위권 밖에 13인가 그래. 나스르 같은 경우 우승 경쟁 뭐 좀 빡세긴 합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전력 차이는 이제 나스르가 훨씬 좋은데 뭐 나라를 뭐 이동하진 않습니다. 같은 나라 팀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경기를 치르는 부분이라 나스르가 확실히 뭐 호날두가 부상인 것도 아니고 또 기록적으로 살펴봤을 때 호날두가 그 사우디 팀들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를 상대로 득점을 했는데 저 알파이 상대로는 아직 골을 못 넣었더라고.
두 팀 상대로 골을 못 넣었더라고 찾아보니까 호날두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팀 중에 한 명이 알파이 상대로 무득점이야. 그래서 오늘 또 호날두가 모든 팀 상대 득점 기록이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또 기록을 워낙 또 신경 쓰다 보니까 호날두가 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스르가 이게 뭐 아츬에서는 뭐 무실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리그 내 팀과의 좀 원정 경기에선 실점이 많아요. 상당한 다득점 경기도 많이 나오고, 지난 양 팀의 리그에서의 맞대결도 3대1로 나스르가 원정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뭐 제가 경기를 당연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록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뭐 서로 XG 값 상당히 높게 나오고 거의 둘 다 2씩 나왔다라고,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뭐 마인 오바 쪽을 보는데 배당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나스르도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은 부분들, 대신 전력전에서 워낙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 오바를 봅니다만 저는 마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볼로냐 대 이제 피오렌티나. 이 경기 어려워요 형님들.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는 볼로냐가 훨씬 더 좋은 팀이에요. 훨씬 더. 수비 라인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 사이드 자원들이 중앙 쪽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뭐 저크지 이런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퍼거슨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전력 자체가 안정적이고 홈에서만큼은 볼로냐 뭐 거의 지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적 시장에 대한 또 그 서로 간에 좀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볼로냐는 미래를 도모했어요. 어린 자원들, 좀 유망한 자원들, 비교적 이런 선수를 좀 사오면서 미래를 좀 대비한, 일단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지금 더 영입해서 뭐 우승 경쟁을 할 거예요, 뭐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할 거예요. 빡세잖아 솔직히. 미래를 좀 도모하는 모습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이제 최전방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은졸라 구데이 같은 사기꾼. 그래서 벨로티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경기 저기 프로시노 상대로 리그 피오렌티나 소속이 2경기 만에 그래도 골을 뽑아내면서 확실히 벨로티가 있는 상황에서 피오렌티나의 공격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은졸라가 너무 못해가지고 벨로티 정도면 그래도 확실히 낫더라고. 여기에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나 뭐 기타 다른 공격수들도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오렌티나도 전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올 시즌 들어서. 왜냐면 니콜라스 곤잘레스 같은 경우도 전방에 이제 측면 쪽에 가장 또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공격수인데, 얘가 부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었거든. 근데 얘도 지금 건재한 타이밍에 뭐 최전방에도 그래도 벨로티 정도면 지난 경기나 뭐 여러 봤을 때 이전의 선수들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고 해서 피오도 뭐 측면 쪽에 또 저기 파라오니 베로나에서 또 괜찮은 측면 수비 또 빼오기도 했고, 최근에 또 계속 선발로 뛰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으로 피오도 올 시즌 중에 제일 지금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승패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 가기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이 붙으면 무가 많이 나와. 오히려 두 번 붙으면 한 번 정도가 무승부예요. 둘이 볼로냐 홈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대전을 좀 살펴보면은 역대로 따졌을 때 5승 10무 6패야. 5승 10무 6패.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두 번 중에 한 번 비기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어려운 거 그냥 무찍고 치우자. 그래서 무승부만 보겠습니다. 무승부 넘어가고요. 부상자 쪽에서는 저기 볼로냐는 그 특별하게 뭐 불투명 한 명 떠 있는데 아마 출전할 것 같고 특별하게 없고, 피오렌티나 이제 중앙 수비 쪽에 루카스 마르티네즈 꽈르타 이 새끼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 쪽에는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 수비 뎁스가 피오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서 옛날엔 제가 지난 시즌만 해도 더블 스쿼드라고 했는데 지금 그 걔들 다 나갔어. 중간중간에 저기 한 놈은 프리미어리그로 가고 막 해가 좀 나갔잖아. 지금 중앙 수비 쪽이 조금 공백이 생기긴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무승부 봅니다. 넘어가고, 허더즈 대 썬더랜드. 이 브리가 맞추기 어려워 형님들. 분석이 한데 이게 VR도 없잖아 이 브리그는. 같은 리그. 어제도 좀 말아먹었는데 근데 레스터는 이겨주더라. 그래도 어쨌든 여기 허더즈 필드가 최근에 그 감독 대행 체제로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허더즈 필드가 그래도 승점을 좀 계속해서 좀 따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사우스햄튼 상대로
뭐 5골이나 쳐먹긴 했습니다만 해도 5대3 뭐 어느 정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게 좀 생각보다 골이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터질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차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어쨌든 그 전에도 웬즈데이 상대로 홈에서 4대0 승리나 최근에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썬더랜드도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썬더랜드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의 골 결정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득점 이상을 했던 적이 9월이야 9월 9월 작년 9월 그 이후로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에요. 허더즈필드가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났거든요. 매 경기 지금 계속 한 골 이상씩은 넣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감독 대행 체제 이후로 그래도 흐름 좀 가져온 부분도 있고 요거 허더즈가 해볼만해 보인다 홈에서. 물론 이제 뭐 썬더랜드 쪽을 보시는 분들은 뭐 해무 쪽 잡을 법도 해보여. 왜냐면 또 이게 뭐 허더즈 역시도 지금 뭐 수비 쪽이나 뭐 불투명자들 뭐 전방에서도 이제 최다 득점자가 지금 불투명이긴 해요. 해외 쪽 열어보면 뭐 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걸려있긴 하다. 그리고 썬더랜드는 뭐 주전에 있어서는 뭐 수비 쪽에 조금 말고는 큰 부상자는 없어요. 그래서 부상자 쪽에서는 뭐 썬더가 좀 더 나은데 요즘 기세가 너무 좋은 부분들 그래서 허더즈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프레스턴 미들스브로 경기도 일단은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는 핵심 자원들에 대한 부상이 많아. 전방에서 특히나 최전방에 대한 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에 골이 안 들어가요. 골이 경기 내용적으로도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데 조금 버거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홈 3경기 전부 다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좀 경기력적으로도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이게 시즌 초반 대비 흐름이 완전히 좀 꺾여 있는 듯한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프레스턴이 제가 볼 때는 할만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미들스브로는 부상자 돌아오기 전까지는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나마 미드필더진에서의 부상은 없습니다만 전방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들이 여럿 뭐 부상 한 명은 이제 불투명, 2명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런 공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상자가 좀 덜한 프레스턴이 홈에서 해볼만하다. 요거 프레스턴 프렌 쪽으로 보고 언어바는 모르겠어서 다 뺐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일반 분석도 좀 그렇게 가기 쉽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스토크 대 퀸즈파크 요즘 뭐 스토크 마탱이 갔습니다 형님들. 스토크도 감독 교체 이후로 지금 맛이 가가지고 4연패 4경기 동안 10골이 넣는 실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퀸즈파크 같은 경우도 퀸즈파크는 감독 교체한 지 조금 됐어요. 11월인가? 12월 초인가 11월에 바꿨는데 그때 당시 감독 교체 이후에 퀸즈파크가 조금 직선적인 축구에서 이제 좀 빌드업 축구로 좀 바꿨었는데 초반에 좀 반짝하더니 그 이후로는 그냥 흔히 말하는 족방 빌드업만 하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맨날 그 1대0씩고 0대0 비기고 막 그런 식으로 경기 하다가 1월 들어가지고 그래도 골이 좀 터지면서 어쨌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좀 긍정적인데 골이 들어가니까 잘 안 지고 있죠. 최근 4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공교롭게도 또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토크가 또 수비적인 불안이나 얘들은 골도 못 넣어 수비도 안 좋은데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요것도 퀸즈파크가 뭐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볼만한데 요거는 이제 변수가 비슷한 순위권 팀들끼리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스토크가 안 질려고 아마 발악은 할 거야.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다. 이게 또 하위권 팀들 22, 22위 강등권 싸움하는 팀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차피 똥 대 똥이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 뭐 누가 최근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퀸즈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퀸즈 프렌 그리고 8번째 분석 스근하게 빠르게 가고 있죠. 미럴 대 입스위치. 일단은 미럴이라는 팀 자체가 입스위치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이기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스위치 승 아니면 무사이드의 경기인데 그러니까 미럴은 수비밖에 안 해요 형님들. 그러니까 가장 거기 이브 리그에서 가장 그냥 철퇴 축구하는 팀들 중 하나야. 수비하다가 한 방 역습밖에 없어요. 역습도 그렇게까지 날카롭지도 않고 심지어 그래서 이기는 경기도 1대0밖에 없어. 그냥 주구장창 수비하다가 한 골 넣고 90분 내내 전원 수비.
공격력이 좀 약한 팀들이나 좀 애매한 팀들은 그걸 쉽게 뚫지 못하면서 1대0으로 이기거나 1대1 비기거나 아니면 그 외의 경기에서 그냥 다 져버리죠. 그런 부분인데 이 스위치가 그래도 공격력이 충분히 좋은 팀이고 뭐 매 경기 거의 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따졌을 때 이거 승 아니면 무 같긴 하거든. 이런 부분들이나 미러의 팀 컬러적인 부분이나 또 입스위치의 공격력을 감안해서 승 아닌 무 같은데 뭐 승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무뜰 수도 있어. 1대1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뭐 언더도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입스위치 사이드로 이 좀 보험치기에는 1.91 배당이 좀 애매해. 그래서 요거 그냥 승으로 보겠습니다. 뭐 못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그리고 9번째 라치오 대 바이에른 뮌헨. 오늘 챔스가 맛이 없다 형님들아. 어제는 이제 뭐 저기 물론 저기 라이프치 오바 부러졌지만 맨시티 바이에른 그래도 극장으로라도 어떻게든 해줬는데 오늘 이거 바이에른 뮌헨 계속해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체급 차이가 좀 크기는 커요. 뭐 미넨이 안 좋고 자식으로 떠나서 이거 씨발 라치오 상대로는 이거 뭐 그냥 신체 능력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실. 세리에 애들은 이제 좀 신체 능력이 떨어진 애들 굉장히 많잖아. 근데 좀 볼 잘 차는 거나 약간 좀 클래스 가지고 게임하는 약간 그런 유들도 많아가지고 미넨 상대로 이거 그냥 달리기만 달리고 그냥 해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투엘 감독도 최근에 선수 탓하는 가장 안 좋은 인터뷰거든요 감독이. 왜냐면 선수들 삔또가 나가면 열심히 안 뛰어버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모르겠어. 그래서 해외 배당도 지금 막 들쑥날쑥해.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 하면서 또 다시 살짝 떨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리그나 포칼컵이었으면 안 가고 반대 찍고 마는데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다. 지금 뭐 라치오 공격수 애들 이름 딱 몇면을 봤을 때 이거 우파메카노 김민재의 저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쟤들이 실수하지 않는 한 그냥 1대1 찬스가 나와도 따라잡힐 것 같아. 내가 볼 땐 1대1 찬스가 나와도 따라잡혀요 달리기에서. 또 지난 레버쿠젠전도 뭐 상당히 바이에른 뮌헨이 고전하긴 했지만 수비 자체는 뭐 완벽한 찬스에서 따라잡는 장면들도 있었잖아. 그거 맨키로다가 라치오가 쉽사리 좀 공격하기도 좀 빡세 보이고 그냥 1대1 대결 경합 싸움에서 안 돼 싸움이.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그냥 대차게 던져버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챔피언스리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미네 쪽이 맞지 않을까. 물론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팀의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잖아. 이게 뭔가 가면 갈수록 축구가 뭐 선수가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팀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망가졌잖아. 팀이 하나로서 좀 단합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결국 원팀이 되는 팀들이 다 잘하잖아. 올 시즌 토트넘의 상승세도 뭐 그런 팀적으로 뭉치는 부분이나 뭐 손흥민의 리더십, 뭐 포스텍의 또 선수단 장악력 이런 것들이 결국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에른 투엘 감독은 애초에 선수단이랑 많이 싸우는 감독인데 바이에른 뮌헨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전력 대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뮌헨 쪽으로 봅니다. 뮌헨 쪽으로 보고 뮌헨이 좀 문제 드러낸다면 제가 볼 때 수비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보면 오바까지 이렇게 좀 보고 참 부상자는 라치오는 전방 측면 쪽에 자칸이 빠져 있고요. 오늘 베시노나 로벨라 또 이제 후방 쪽에서 미드필더 자원들이 또 불투명에 떠 있고 뭐 중앙수비 쪽에 패트릭 또 불투명 요 정도고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 계속해서 빠지고 또 허슬이 좋은 라이머 뭐 코막 나브리 측면 쪽에 애들 좀 빠져 그대로 똑같아요. 지난 저 레버쿠젠전이랑 이렇게 좀 빠져 있다 보여지고요. 무대 형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 오늘 공교롭게도 이거 국대 축격 기사 나왔는데 이거 김민재랑 이강인 경기 하나씩 떡떡 들어가 있네. 굵직굵직하게. 어쨌든 이제 파리 대 소시에다드인데 이 경기도 제가 볼 땐 맛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강인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수비 쪽에 뭐 슈크리냐르 지금 당장에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PSG 같은 경우는 지금 이강이 빠진 거 제외하고는 풀라인업으로 좀 보여요. 이강이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플라인업으로 좀 보이고, 소시에다드도 그 오야르자발이 최근에 좀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뛰게 하려는 것 같아. 이제 막 복귀를 했거든요, 부상 복귀. 그래서 아마 출전할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T1이나 오드리오졸라나 뭐 무뇨즈, 뭐 측면 수비 쪽에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저기 AT 마드리드부터 이제 하비 갤런을 또 측면 수비 쪽에 영입을 해서 최근에 계속 뛰고 있죠. 저 셀타비고에서 존나 잘했는데 AT 가서 더럽게 못하다가 소시로 넘어왔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이런 부분인데, 이게 파리가, 저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좀 진짜 좀 약간 우려스럽다고. 그러니까 둘 다 최근에 잘 못해요. 소시는 골 넣는 법을 까먹었고, 이 새끼들. 물론 대부분의 경기가 좀 쿠버가 없는 상황에서, 오야르자발도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기긴 해서 오늘 또 보긴 봐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골 4경기 동안 무득점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습에 있어서 좀 상대한테 좀 휘둘리는 경기들도 좀 많고, 더군다나 조별 예선 때 우리가 몇 경기, 또 뭐 도르트문트전 내지 뭐 뉴캐슬전을 보셨겠지만 못 뚫어, 잘 생각보다. 내려 앉아 있으면 뚫지를 못해요, 뚫지를. 또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역할도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또 출전이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 경기 소시다드가 수비 하나만큼은 진득하게 하는 팀이고, 또 쿠보를 중심으로 역습 자체도 가져갈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파리가 역습에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1월 뭐 2월 들어가지고 경기에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들도 종종 많이 노출을 했었고, 경기력 자체도 파리도 다 이기긴 했어. 2월달 경기는 다 이기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시원찮은 부분들도 많아서 요거 파리가 이기더라도 한 점 차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보고, 무승부의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승부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 2대1도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